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공판이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요청한 상태라 법원의 결과에 따라 구청장직 직위 상실로도 이어지고 강동구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한 1심 공판이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봉제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북구 스마트 앵커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거 환경이 나빠진다는 이유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자문위원단 인원수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지어진 지 40년 된 강남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일부 상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화재 위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지난해 월곡동에 봉제업을 돕기 위한 스마트 앵커 시설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위동의 부지를 확보하고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이 급기야는 주민 반대 집회까지 열렸는데 먼저 스마트 앵커 시설이 뭔지 또 도입된 계기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성북구 장이동과 월곡동 그리고 보문동 일대엔 많은 봉제업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봉제 산업이 위축되면서 새로운 기술과 판로가 필요한 상황. 서울시는 봉제업과 같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첨단 정보시설을 접목한 스마트 앵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와 시설을 구비한 스마트 앵커 시설을 통해 새로운 봉제 산업을 이끌겠다는 것. 지난해 성북구 역시 스마트 앵커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억 원 가까운 사업비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하는 대신 자치구는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 당시 구유지인 월곡동의 한 주차장 부지가 선정됐지만 주대가를 끼고 있어 여러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북구가 장이동 지역의 스마트 앵커 건립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이동에 있는 시유지와 기존에 거론됐던 월곡동 구유지를 맞교환한 뒤 장이동 부지에 스마트 앵커를 짓겠다는 것. 우리 구에서는 사실 장이 주차장이 더 이제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시유지에보다는 이제 구유지에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이제 그 시유지를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하면은 그게 이제 돈이 한 5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크기의 이제 월곡 주차장하고 이제 교환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번엔 장이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이동 역시 월곡동과 같은 주거 지역인데 봉제 공장이 들어서면 교통과 환경 문제가 클 것이란 것. 현재 장이동 주민들은 청와대 청원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은 스마트 앵커가 대형 봉제 공장이란 인식은 오해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조업 이제 입주 시설이 5층 한 개만이에요. 어떤 전체 시설의 이제 7분의 1 이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2종 주거 지역이라서 여기가 이제 봉제 공장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그 사양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 봉제 업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 되살릴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어떤 샘플로 지금 해가는 겁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성북구가 장위동에 또다시 스마트 앵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북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죠. 이 스마트 앵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집회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제 성북구청 앞에서 열린 집회 모습입니다. 성북구가 장이동의 스마트 앵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애뉴타운 입주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들은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반대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는 26일 또 한 차례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앞선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 스마트 앵커 시설, 이 지난해에도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죠. 이 어떤 시설이기에 성북구가 또다시 추진 중인 겁니까? 네, 스마트 앵커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봉제와 인쇄 등 침체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최첨단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자치구가 부지를 제공하면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해 4차원 산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지어주는 방식입니다. 성북구의 경우 제조업의 70% 이상이 봉제업인 만큼 봉제 분야의 스마트 앵커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월곡동에 건립을 한 차례 추진한 바 있는데요.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이번엔 장이동으로 부지를 바꿔 스마트 앵커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만 들으면 꼭 필요하고 좋은 시설 같은데 왜 주민들은 스마트 앵커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지난해 추진됐던 월곡동 부지는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해당 부지가 아파트 정문과 마주보고 있는 데다 인근 도로가 상습 정체 구간인 탓에 스마트 앵커 설립 시 교통체증과 보행안전 문제 등이 거론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주민 반대가 거셌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장이동 주민들의 반대 이유도 월곡동과 똑같습니다. 예. 특히나 문제가 있어 취소됐던 사업이 장소만 바꿔 진행되는 것을 두고 밀실 행정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또 스마트 앵커가 결국 대형 봉제 공장 아니냐는 주장과 또 이를 중심으로 장이동에 봉제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되면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현재 장이동 주민들이 청와대 청원까지 진행하고 있다고요.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성북구청은 스마트 앵커가 대형 봉제 공장이라는 인식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통해 스마트 앵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집회에 나선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일 뿐이라며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철회가 있을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라 추후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민 반대에 부딪힌 성북구 스마트 앵커 시설 살펴봤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1심 공판이 지금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연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1심 공판이 열리고 있다고요? 지금 막 1심 공판이 끝났습니다. 예. 지금 11시에 공판이 끝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재판부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벌금 80만 원의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고요. 그 구형에 대해서 1심 선거가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앞서 오전 10시 10분경 이곳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말없이 취재진을 향해 지나갔었고 바로 5층 재판장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들어갔었습니다. 예.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 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입니다. 예.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이런 여론조사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청장의 혐의는 또 있는데요. 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었던 정모 씨와 자원봉사자였던 양모 씨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보게 하고 그 대가로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입니다. 예.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입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진행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정훈 구청장은 계속해서 이 혐의를 부인해 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정훈 구청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맞다. 하지만 예.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또 종모 씨와 양모 씨 등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도 맞지만 그것은 예비 후보 등록 전 그러니까 시의원 사무소 직원으로 일한 대가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구청장은 이런 이유로 유무죄를 떠나 빌미를 준 행동에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1심 결과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서연 기자였습니다. 자, 다시 전해드리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1심 공판에서 이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른 자세한 소식은 추후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연결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용산구 청년기본조례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정책자문단장의 자리 논쟁으로 지난해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전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 심의에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면서 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4개월 만에 통과된 겁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국기도시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된 지 4개월 만에 재상정된 용산구 청년기본조례안이 수정 통과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청년정책자문단의 인원수 조항은 결국 삭제됐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가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겁니다. 심의 당시 고진숙 용산구의원은 자문단의 인원이 200명 내외로 구성되는 건 타구와 비교했을 때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선 자문단의 구성 목적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인 만큼 적절한 인원수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부분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이면 거의 없고 한두 개 있다고 하고 대부분 20명.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성만 되는 데가 거의 다입니다. 심의 도중엔 조례안이 지난해 부결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는 해명도 나왔습니다. 청년정책자문단이 200만 만들었을 때는 구청장의 다음 선거에 선거 이용하겠다고 그 의원이 자기 입으로 속내를 털어내 버렸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요 3선이기 때문에 다음에 구청장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청장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결국 의원들은 세 차례의 정회를 거친 끝에 조례안 심의에 대한 의견 합의를 마쳤습니다. 심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용산구 청년기본 조례안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네, 계속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 용산구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구 의회 본회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부결될 당시 문제됐던 청년정책자문단장의 자리 논쟁, 이미 이번 심의 과정에서 별탈 없이 넘어갔나 봅니다. 네, 앞서 앵커가 짚어주신 대로 용산구 청년기본조례안은 지난해 부결될 당시 자문단장을 구청장으로 정하는 조항을 놓고 의원들 간의 논쟁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예. 결국 조례안은 부결됐는데요. 이번에 수정 통과된 조례안엔 구청장이 자문단장을 맡는 것에 대한 조항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지난해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한 해명에 관한 목소리만 나왔을 뿐 자문단장을 구청장으로 정한 조항에 대해선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예. 이 자리 논쟁으로 조례안 부결까지 됐는데 이번 심의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요? 네, 그 이유를 먼저 짚어보면요. 조례안이 부결될 당시엔 관련 단체가 정책 자문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상정된 조례안엔 심의 기능을 가진 자문단의 상위 기관이죠. 청년정책위원회가 생기면서 자문단장을 구청장이 맡는 것에 대한 우려의 불씨가 꺼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혜영 용산구 의원과 만나 순탄치만은 않았던 조례안 심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서 의원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청년의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산구 청년들의 가장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청년 시설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항을 그 조례에 담자라는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먼저 청년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 자문단을 조례에 규정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청년 자문단을 구청 집행부에서 모집을 해서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점들이 매우 아쉬운 지점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어떤 활동들이 진행됩니까? 네,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안이 만들어진 목적은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보장 등을 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에선 앞으로 청년 정책 자문단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고요. 예. 자문단이 구성되면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주제로 각 분과를 만든과 동시에 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의회 본회의장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진통 끝에 통과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 살펴봤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이나 상가에서 실제 화재가 난다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 한 상가는 일부 상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 복도 양쪽에 노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진열대나 물건이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게 하겠다며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하지만 일부 상가에선 버젓이 선을 넘어 영업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옮겨놓은 듯한 지하 1층, 2명이 겨우 교행할 정도로 통로가 비좁습니다. 상당수 점포들이 한 뼘이라도 물건을 더 내놓기 위해 진열대를 넓히거나 식자재와 상품을 마구잡이로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낮에 엎어져갖고 이게 지금 죽어 있는 물건을 모래 발전했어요. 불나고 그러면 우리같이 오래된 사람이나 길 제대로 알지 몰라요.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 비상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런 곳에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각종 상자와 집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한 아파트 상가 얘기입니다. 소방법에는 복도나 비상구 같은 통로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도 나오지만 그때뿐 일부 상인의 안전 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소방서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들이 전부는 몇 번 하셨어요. 직접 하셨는데도 안 하는데.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하는데. 뒤돌아서는 안 하는데. 관할 소방서에서는 올해 초 점검을 벌여 상가에 경고를 줬지만 강력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지역 경제와 관련한 민감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건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 더 내놔야지 뭐 이득이 오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뭐 과태료 처분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또 조심스럽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가 일부 상인들은 해당 구청에 대대적인 단속을 요구한 상황.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가에서 더 이상 불안하게 장사하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보입니다. 광명 서울 고속도로 온수 터널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항동 대책위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아파트 및 터널 공사로 건물 균열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 삼도 아파트 주민들도 함께했습니다. 엄정규 기자가 회견 내용 정리했습니다.
구로 황동과 인천 삼도 아파트 그리고 용산 후암동 주민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거지 밑으로 터널이 공사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돼 있다는 점. 특히 현재 지하로 북항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 삼도 아파트 주민들은 건물 균열과 집안 침하의 원인으로 터널 공사를 지목했습니다. 부실 시공의 책임이 있으며 무모한 건설 계획을 승인해준 국토부의 책임이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구로 항동지구 대책위도 가세했습니다. 항동지구 지하로 건설이 예정된 광명 서울고속도로 온수터널이 주거지 그리고 특히 학교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초등학교 밑으로 지하터널 공사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안전성을 논하기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학교 주변에는 유해 환경시설로 PC방도 입점을 제한한다. 초등학교를 관통하는 왕복 6차선 터널은 PC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해한 위험시설이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문가는 현재의 지하 안전 영향평가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에 따른 지하수 유출, 또 지하수 유출로 토양이 쓸려나가는 새굴이 상부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끼친다며 보완된 방식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나 GTX A 노선, 청담동 지역은 부근에 지하수나 한강이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지하수 유입이 가능하고 지하수가 유치한 지층이 새굴에 취약한 점토질과 실투질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이 밖에도 주민들은 주거지와 인접한 지하 공사 시 무분별한 발파 대신 무진동과 무소음의 기계화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일단 관용 차량 2부제가 적용되지만 내일 5등급 노후 차량 운행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호흡기 질환 유의하십시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